자, 이 페이지에서는 전압 분배와 전류 분배라는 회로 내부에서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전압이 분배되는, 그리고 전류가 분배되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 또는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기교라고 할 수 있죠. 학문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는데, 회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로가 딱 주어져 있어요. 왜 안 그려지지? 이런 회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회로에는 전원이 여기 8V가 연결되어 있죠. 전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기호거든요. 배터리를 이렇게 그리기에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여기서 긴 부분이 플러스고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차후에도 계속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기는 이쪽 방향으로 흘 겁니다. 그죠? 그리고 흘러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회로를 분석한다, 회로 내부의 전기적 상황을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원이라는 것은 전원은 전압원과 전류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류원, 그러니까 전압을 공급하는 원천, 전류를 공급하는 원천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류라는 것은 회로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류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전압원과 다른 여러가지 전자 부품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장치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전압원이죠. 자, 전압원은 전압원이 당연히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원이 5V를 공급하면 그냥 5V를 공급하는 거예요. 차후에 전압원 내부의 내부 저항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압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전압원이라는 것은 마치 배터리 1.5V 배터리는 1.5V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전압원의 전압이 결정되어 있으면, 전원의 전압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냥 전압은, 그 배터리에서 내어보낸 전압은 그냥 그 전압입니다. 배터리에 적혀있는 그 전압이 전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가지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 저항은 이론상 변하지 않죠. 물론 환경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상황이 변하면 조금씩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론도 그렇고 실질적인 저항기도 그렇지만 저항이 쉽게 변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항도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를 분석한다는 것은 요 전압원에서, 이 전압원에 전압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전압원에 연결된 저항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전압원에서 나가는 전류를 구하는 것을 회로 내부의 전기를 분석한다, 전기적인 어떤 특성 또는 전기적인 상황을 분석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전기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각각의 저항, 각각의 요소, 이 부분이라든지 뭐 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의 전압을 우리가 유도한다든가 또 계산한다든가, 또는 이 점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도 회로 내부의 전기적인 상황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왕 회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배터리가 8V 공급하죠. 그럼 이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는 얼마일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요렇게 하면 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워지지 않네요. 요 상태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회로가 있으면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하나만 딱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5V고 얘는 1oh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는 얼마일까? 이거는 되게 쉽게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전압이 있고 그 전압의 모든 전압을 이 1ohm이 받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ohm의 법칙을 사용해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1ohm이 여기 들어가고 5V가 여기 들어가면 전류는 5A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전류는 5A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항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항이 굉장히 많죠. 저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항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저항 개수는 많지만 우리가 합성 저항처럼 저항을 뭉치고 뭉치다 보면 결국 한 개의 저항처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요건 어차피 한 개니까 저항이 한 개지만 요 세 개 저항을 합치면 또 저항 한 개와 똑같은 수학적으로 같은 저항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두 개지만 한 개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면 세 개가 직렬 연결된 거죠. 그럼 이 직렬 연결된 것도 한 개로 바꾸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게 한 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원 하나, 전압원 하나, 그리고 저항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전류를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페이지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했었죠. 이걸 전체 합성저항을 구해서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2A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해냈죠. 근데 전류라는 것은 전압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전류는 단위 시간도 움직인 지나간 전하의 량, 지금 우리는 전선을 다루고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지나간 전자의 개수죠. 자, 전자가 여기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자 말고 전자가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회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전체 전자량이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하가 2A라는 게 이 회로 내부의 전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는 가장 회로 내부에서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2A라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전류라는 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저항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잃을지언정 전자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그 저항을 지날 때 감소되지 않습니다. 2A가 흐르면 그 저항기를 2A의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분기될 때는 전류는 전압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죠. 분류된다는 말은 전자 개수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자 개수가 세 군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군데로 갈라지고 다시 모이면 원래 있던 전자의 개수와 다시 모였을 때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거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2A란 말은 여기 다시 모여도 이 부분도 2A가 될 거란 이야기죠. 또 갈라져요. 갈라지고 다시 모이면 이 모인 점도 2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2A로 해서 배터리로 다시 도착해서 모든 전자가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갈 때는 2A였는데 돌아올 때 1.5A였다. 그러면 0.5A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0.5A만큼의 전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기할 때는 전류가 어떠한 원칙 하에서 분배가 될까? 몇 페이지 전에 잠깐 설명한 부분인데, 전류는 있잖아요. 전류는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좀 더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압과는 달리 병렬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저항값에 반비례하는 크기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렬로 이렇게 두 개 연결돼 있고 전체 3A가 들어오고 위에 게 2ohm이고 밑에 게 1ohm이면
이쪽으로 얘보다 얘가 2배가 더 많이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A가 일로 흐르고 1A가 이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면 다시 3A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냐 하면 그걸 이용하면 되죠. 뭐냐? 옴의 법칙 V는 IR 요거를 이용하는데 당연히 I는 R분의 V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전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의 전압 차이가 2V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계산을 했었죠. 2V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압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를 이용해서 V는 2V였고 여기는 3ohm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 암페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 개의 저항값이 같죠. 그래서 전압도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다 같고 저항도 3위로 다 같으면 맨 위에 3분의 2 암페어 흐르고 두 번째 3분의 2 암페어 흐르고 세 번째 3분의 2 암페어 흐르죠. 그럼 요거 세 개가 모이면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세 개 더하면 3분의 6옴 즉 2암페어 3분의 6암페어 즉 2암페어 되죠. 우리가 얘기했던 2암페어와 일치합니다. 그죠? 자, 이런 옴의 법칙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회로 내부의 어떠한 점의 전류 전압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전압을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우리가 처음에 2ohm이라는 거, 배터리로부터 2ohm이라는 전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아까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압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 2ohm이 그니까 2ohm이 아니고 2A가 지금 여기 2ohm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2ohm에 2A 흐른다는 말은 V는 IR이기 때문에 이 저항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압 차이는 I는 2A고 R은 2ohm이기 때문에 4V가 된다는 사실을 일부의 옴의 법칙을 그 회로 일부의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전자 회로의 어떠한 점에 뭐 전압이든 전류든 하다못해 저항이든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페이지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했었죠. 이걸 전체 합성저항을 구해서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2A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해냈죠. 근데 전류라는 것은 전압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전류는 단위 시간도 움직인 지나간 전하의 량, 지금 우리는 전선을 다루고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지나간 전자의 개수죠. 자, 전자가 여기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자 말고 전자가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회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전체 전자량이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하가 2A라는 게 이 회로 내부의 전체에 흐르는 전류기 때문에,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기 때문에 이 전류는 가장 회로 내부에서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2A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전류라는 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저항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잃을지언정 전자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그 저항을 지날 때 감소되지 않습니다. 2A 흐르면 그 저항기를 2A의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분기될 때는
전류는 전압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죠. 분류된다는 말은 전자 개수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자 개수가 세 군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군데로 갈라지고 다시 모여서 다시 모이면 원래 있던 전자의 개수와 다시 모였을 때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거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2A란 말은 여기 다시 모여도 이 부분도 2A가 될 거란 이야기죠. 또 갈라져요. 갈라지고 다시 모이면 이 모인 점도 2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2A로 해서 배터리로 다시 도착해서 모든 전자가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갈 때는 2A였는데 돌아올 때 1.5A였다. 그러면 0.5A가 사라져버린 거죠. 0.5A만큼의 전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기할 때는 전류가 어떠한 원칙 하에서 분배가 될까? 몇 편이 전에 잠깐 설명한 부분인데, 전류는 있잖아요. 전류는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좀 더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압과는 달리 병렬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저항값에 반비례하는 크기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렬로 이렇게 두 개 연결돼 있고 전체 3A가 들어오고 위에 게 2ohm이고 밑에 게 1ohm이면 이쪽으로 얘보다 얘가 2배가 더 많이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A가 1로 흐르고 1A가 이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면 다시 3A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냐 하면 그걸 이용하면 되죠. 뭐냐? 옴의 법칙. V는 IR. 요거를 이용하는데 당연히 I는 R분의 V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전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의 전압 차이가 2V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계산을 했었죠. 2V라는 건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압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를 이용해서 V는 2V였고 여기는 3ohm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 개의 저항값이 같죠. 그래서 전압도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다 같고 저항도 3위로 다 같으면 맨 위에 3분의 2A 흐르고 두 번째 3분의 2A 흐르고 세 번째 3분의 2A 흐르죠. 그럼 요거 세 개가 모이면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세 개 더하면 3분의 6ohm 즉 2A 3분의 6A 즉 2A 되죠. 우리가 얘기했던 2A와 일치합니다. 그죠? 자, 이런 옴의 법칙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회로 내부의 어떠한 점의 전류 전압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전압을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우리가 처음에 2ohm이라는 거, 배터리로부터 2ohm이라는 전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아까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압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 2ohm이 그니까 2ohm이 아니고 2A가 지금 여기 2ohm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2ohm에 2A 흐른다는 말은 V는 IR이기 때문에 이 저항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압 차이는 I는 2A고 R은 2ohm이기 때문에 4V가 된다는 사실을 일부의 옴의 법칙을 그 회로 일부의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전자 회로의 어떠한 점에 뭐 전압이든 전류든 하다못해
저항이든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을 통해서 단순히 저항기의 숫자를 줄여볼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저항기를 단 하나로 만들다. 근데 숫자를 줄인다는 말은 저항기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회로 내부에서는 정기적인 어떤 그 상황을 바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합성 저항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배터리 연결되어 있다. 각각 1옴이다. 얘는 이 각각이 이 배터리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것과 똑같이 만들려 그러면 저항 한 개가 있고 이렇게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2옴이 되죠.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입장에서, 그리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이 배터리와 전류에는 똑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줄이지 그 정기적인 어떤 상황, 정기적인 컨디션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세 개를 일단 병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 이거 세 개 먼저 하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두 개를 다음에 해서 이거 두 개 직렬로 연결하고 이거 두 개 병렬로 한 다음에 또 다시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위에 거 두 개가 있고 밑에 거를 설사 그렇게 직렬 연결로 합성 저항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구한 놈을 여기에 놔야 되나 여기에 놔야 되냐, 여기 놔도 안 되고 여기 놔도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세 놈의 저항, 이 저항 세 개의 합성 저항은 이게 R1이고 R2고 R3잖아요. 그러면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 요걸 뒤집으면 합성 저항이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이거 세 개 더하면 1이죠. 그래서 1분의 1이기 때문에 얘의 합성 저항은 1옴입니다. 자, 뭐 하는 김에 이것도 하죠. 이건 두 개가 더 쉽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분의 1이니까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 배터리가 하나 있고 이거는 원래 2옴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여기서 구한 1옴 그리고 여기서 구한 1옴. 그래서 2옴과 1옴과 1옴이 세 개가 직렬 연결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4옴이기 때문에 직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에는 8V 위에는 4옴 요 상태로 병역이 가능하죠. 요거과 요거는 정기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R분의 V니까 4옴분의 여기 4옴 넣고 여기 8V를 넣으면 전류는 2A가 흐른다고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이 좀 복잡한데 색깔 좀 바꿔볼까요? 최종적으로 배터리가 8V 얘는 4옴이니까 전류는 2A가 흐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2A 흐르겠죠. 이걸 분석한 거니까. 그래서 이 회로와 우리가 변경된 이 회로가 다르게 생겼지만 정기적으로는 일치하죠. 그래서 배터리 입장에서 또는 저항 여러가지 저항 사이사이 이런걸 빼고 전체 흐르는 전류 입장에서는 얘와 얘가 동일하다고 해서 이 두 회로를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등가 회로. 그러니까 대등하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회로 내부 상황의 분석, 정기적인 상황 분석을 해보았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압 분배와 전류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압 분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배터리가 8V라는 게 8V 배터리가 있죠. 근데 제가 배터리 그리고 전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터리가 8V라는 이야기는 배터리와 배터리의 전극 사이, 그러니까 전극이 배터리 여기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죠. 요 사이가 차이가 8V라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점이 8V라는 이야기가 플러스 부분이 8V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 누군가가 여기를 측정하니까 마이너스 2V고 여기를 측정하니까 6V였다. 그러면 여기만 측정하니까 마이너스 2V였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 2로부터 8V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측정하면 반드시 6V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터리가 8V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절대적으로 몇 볼트인지, 전압이 몇 볼트인지, 여기가 절대적으로 전압이 몇 볼트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로 내부에서 색깔을 바꿔서 회로 내부에서 이 배터리가 8V를 올려주죠. 올려준다는 말은 얘가 돌아서 원상 복귀하면 8V가 올려준 만큼 다 떨어지고 다시 도착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V를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8V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일단 0V를 가정하면 배터리를 통해서 8V가 올라가죠. 근데 얘네들이 돌아가서 떨어지다가 0V가 딱 돼야 되지. 만약에 8V인데 7V만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한 바퀴 돌면 1V의 상태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1V에서 다시 8V가 올라가면 이제는 9V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돌면 또 7V 떨어지면 2V로 도착하고, 그럼 또 10V가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V라면 얘는 원래의 전압대로 다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어떤 회로를 만들건 배터리에서 출발한 전압은 배터리로 다시 돌아올 때 원래의 전압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배터리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에서 출발한 전압이 올라간 전압이 다시 떨어진다는 말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롤러코스터도 일단 기차를 위로 올린 다음에 높은 지점에 올린 다음에 그게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 내려가면서 돌고 돌다가 다시 원래 위치에 도착하게 되죠. 조금 높은 위치로 도착하거나 아니면 땅 밑으로 도착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딱 도착하는 그런 경우가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어떠한 점에 회로 내부에서 어떠한 점은 전압이 제일 높고 어떠한 점은 전압이 무조건 제일 낮은 점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게 지금 이 회로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배터리를 기준으로 배터리가 시작되는 마이너스 전극 부분은 가장 전압이 낮을 거예요. 이게 0V인지 마이너스 1V인지 마이너스 2V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전압이 낮을 거란 이야기죠. 이거를 8V를 올려주는 순간,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전극 부분이 마이너스 전극 부분이 마이너스 2V였으면 8V 올리면 이 부분이 6V가 되죠. 그러면 이 6V가 이 회로에서는 가장 높은 전압입니다. 가장 높은 전압. 자, 그래서 이놈들이 이 전압이 떨어지다가 다시 마이너스 2V까지 떨어지고 그게 결국은 배터리에 마이너스 전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낮은 부분이 마이너스 2V인지 가장 높은 부분이 6V인지 또는 7V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이 회로만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해발 고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맥에 사는 사람이, 아니 산맥이라기보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고산지대에 있는 어떤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산은 100m 정도 높이가 있다. 근데 좀 지대가 낮은 어떤 섬 같은 데 사는 사람이 200m 산 위에 올라가서 서 있어요. 자, 이 사람은 200m 산 위에 올라갔지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의 100m 위에 산 위에 올라간 것보다는 절대적인 높이 차이는 좀 있죠. 그럼 이 절대적인 높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은 해발고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즉 유체역학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지구에 덮여있는 지구에 있는 물 수면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수면은 다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면에서부터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은 태평양 에베레스트 산 바로 앞에 있는 태평양 물에서부터 재는 거랑 아프리카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이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측정하는 거랑 그거는 절대적으로 일치된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2V인지 마이너스 1V인지 측정할 수 있는데, 이 회로 하나만 딱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가 몇 볼트 얘가 몇 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죠. 알 수 없어요. 여기가 이 점이 몇 볼트인지 이 점이 몇 볼트인지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8V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가까이 점이 몇 볼트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왕 알 수 없으니까 가정을 하자는 거죠. 가정 뭐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5V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자는 거죠. 이 점이 5V면 이 점이 13V가 되겠죠. 그런데 이왕 가정할 거 계산하기 좀 깔끔하게 가정하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그러면 가장 낮은 회로에서 가장 전압이 낮은 지점을 마이너스 1V 이렇게 말고 0V라고 가정하자고 하는 거죠. 가장 전압이 낮은 부분이 0V니까 이 회로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전압이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가장 낮은 지점이 아까 이 회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의 마이너스 전극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 부분이 0V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8V가 되겠죠. 플러스 전극 부분은 0V라는 숫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회로가 낯이 익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배터리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전극 부분이 0V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가정일 뿐인데, 그 가정이 단순히 우리가 계산을 깔끔하고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가, 이런 회로가 두 개 있다. 독립된 비슷하게 생긴 예를 들어 이건 저항이 두 개고 회로가 두 개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전극 부분이 0V로 가정하고 여기도 우리가 0V를 가정했잖아요. 우리 가정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압 차이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0V라고 각각 가정한 거지 두 개가 실제로 0V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회로 두 개가 있으면, 어떤 전자장치 두 개가 있으면 그 0V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전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V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상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0V를 가정을 할 건데, 전압이 가장 낮은 부분을, 그게 전압이라는 게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0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했듯이 전압은 전기의 어떤 일종의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결국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서 다시 배터리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결국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줄다가 원상복귀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에너지가 줄어들다가 결국 다 소진하고 그 한 번에 반복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냐는 거죠. 그 에너지가 전압이 떨어지는 것, 즉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은 어디서 떨어지냐, 그게 이슈인데, 떨어지는 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지냐.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때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찰이 전혀 없는 어떤 평면에 공이 구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에너지가 떨어지냐? 당연히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 떨어져요. 저항기 또는 뭐 전구, 모터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전구는 빛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방출되고, 모터는 뭐 운동 에너지로 변형돼서 방출되죠. 자, 저항기도 뭐 열이긴 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체를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죠. 사실은 전선도 아주 작지만, 금속이기 때문에 작지만 저항이 있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전선의 저항은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다는 말은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에서 출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전압으로 출발한 전자는 그 전선을 지나갈 때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에너지 소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항을 가진 물체를 흐르면서 전압이 떨어지다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처음 시작했던 그 에너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전압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정리하자면 전압은 저항을 만나면 떨어집니다. 전압이 떨어지는 비율은 저항에 따라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에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V, 여기가 0V고 마이너스 전극이 0V고 플러스 전극이 8V란 말은, 이 8V는 0V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지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첫 번째 저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두 번째 저항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게 결국 0V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은 저항 값을 가진 저항기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여기서 4V 떨어지고 여기서 4V 떨어지면 0V가 되겠죠. 8V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만약에 얘와 얘가 저항값이 다르면 어떨까? 다르면 저항값이 더 높은 놈에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정밀하게 배분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8V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6ohm이고 얘가 2ohm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6V, 여기서 2V, 얘가 3ohm이고 얘가 1ohm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1이기 때문에 이 큰 놈이 6V를 떨어뜨려 줘야 되고 작은 놈이 2V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즉 전압이 떨어진 비율은 저항에 따라 비례한다. 즉 저항이 크면 클수록 걔가 더 많이 전압을 떨어뜨려야 되고, 자기 작은 놈은 적게 떨어뜨려도,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뜨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분석할 때 이 저항이 지금은 막 직렬과 병렬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다 직렬 상태로 예를 들어 세 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을 쫙 직렬로 나열시켜 놓고, 이렇게 직렬로 나열시켜 놓고 그 B를 따져가지고 8V, 이게 지금 8V 배터리잖아요. 8V가 얘와 얘 각각 몇 볼트 떨어뜨려 주는지 알게 되면 이것을 분석할 수 있죠. 8V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게 2ohm이고 이 합성저항이 1ohm이고 얘도 1ohm이었어요. 2대 1대 1이죠. 8V를 2대 1대 1 비율이 되도록 서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4V, 얘는 2V, 얘도 2V, 요렇게 서로 감당을 할 거란 이야기죠. 자, 앞서 설명했던 것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검은색으로 할까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배터리의 이 부분을 0V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8V 될 거예요. 그러면 이 8V,
바로 옆에 여기는 몇 볼트일까? 여기도 8볼트예요. 왜냐하면 그냥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 그 단순히 8볼트라기보다는 8볼트에서 시작한 전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죠. 즉 전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8볼트예요. 만약에 전선의 저항을 고려한다면 전선에 저항이 조금씩 있으면 전선을 지나면서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전선에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 전선을 흐를 동안은 어떠한 점도 계속 8볼트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8볼트냐? 이 저항을 지나기, 첫 번째 저항을 지나기 전까지. 그 첫 번째 저항을 지나면서 여기 4볼트라 적히는 게 절대적인 4볼트란 말이 아니고 저항의 전압이 절대적으로 4볼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저항을 지나면서 몇 볼트가 들어오든 4볼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8볼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 점 저항을 지난 이 점은 이제는 4볼트가 떨어져서 8볼트에 4볼트가 떨어져서 4볼트가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4볼트입니다. 전선을 흐를 때는. 근데 언제 또 떨어지냐? 다음 저항을 만날 때 지금 1옴의 저항을 만났죠. 그래서 2볼트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요 저항을 지나면 4볼트에서 2볼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2볼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2볼트로 유지하다가 마지막 저항을 만나면 다시 2볼트가 떨어져서 0볼트가 됩니다. 이 0볼트는 또 전선을 할 때 계속 0볼트죠. 그래서 전극에 0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0과 8볼트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요 위에 요 그림은 합성 저항의 직렬 연결된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분석을 쉽게 가져갔는데 요거를 실제 우리 회로로 가져와서 또다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8볼트죠. 그래서 여기 다 8볼트인데 언제까지? 요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8볼트죠. 요 저항을 지나가면 4볼트가 된다 그랬는데 위에 그림과 다르게 여기는 병렬로 이렇게 분기가 되죠. 분기. 근데 분기가 돼도 이 전선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4볼트인 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전선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선 위에 모든 점은 다 4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볼트란 거고 여기도 4볼트란 거고 여기도 4볼트란 거예요. 즉 전압은 갈라진다고 해서 마치 물의 양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압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져도 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지나가면 에너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항을 지나면서 이 전압은 떨어집니다. 그죠? 전압은 떨어져요. 그래서 요 부분에 몇 볼트냐? 아까 우리가 분석한 거 2볼트까지 떨어졌죠? 그래 2볼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2볼트는 당연히 여기와 여기와 여기 셋 다 같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병렬 연결된 뭐 소자들이라든지 회로는 전압이 같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병렬 연결된 모든 소자들은 다 전압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히 이 전선으로 연결된 이 모든 부분이 다 2볼트라는 거죠. 2볼트. 근데 언제 변하냐? 요 각각의 저항을 지나면서 변하는데 결국 0볼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또 0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전체로 해서 각 저항의 저항값에 비례하여 전압을 나누어 계산함. 그게 전압 분배 법칙, 전압 분배의 어떤 계산법이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렬로 분기되는 경우 전압은 모든 경로에서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전압이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페이지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했었죠. 이걸 전체 합성저항을 구해서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2A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해냈죠. 근데 전류라는 것은 전압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전류는 단위 시간도 지나간 전하량, 지금 우리는 전선을 다루고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지나간 전자의 개수죠. 자, 전자가 여기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자 말고 전자가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회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전체 전자량이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하가 2A라는 게 이 회로 내부의 전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는 가장 회로 내부에서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2A라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전류라는 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저항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잃을지언정 전자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그 저항을 지날 때 감소되지 않습니다. 2A 흐르면 그 저항기를 2A의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분기될 때는 전류는 전압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죠. 분류된다는 말은 전자 개수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자 개수가 세 군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군데로 갈라지고 다시 모이면 원래 있던 전자의 개수와 다시 모였을 때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거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2A란 말은 여기 다시 모여도 이 부분도 2A가 될 거란 이야기죠. 또 갈라져요. 갈라지고 다시 모이면 이 모인 점도 2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2A로 해서 배터리로 다시 도착해서 모든 전자가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갈 때는 2A였는데 돌아올 때 1.5A였다. 그러면 0.5A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0.5A만큼의 전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기할 때는 전류가 어떠한 원칙 하에서 분배가 될까? 몇 페이지 전에 잠깐 설명한 부분인데, 전류는 있잖아요. 전류는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좀 더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압과는 달리 병렬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저항값에 반비례하는 크기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렬로 이렇게 두 개 연결돼 있고 전체 3A가 들어오고 위에 게 2ohm이고 밑에 게 1ohm이면 이쪽으로 얘보다 얘가 2배가 더 많이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A가 1로 흐르고 1A가 이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면 다시 3A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냐 하면 그걸 이용하면 되죠. 뭐냐? 옴의 법칙. V는 IR. 요걸 이용하는데 당연히 I는 R분의 V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전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의 전압 차이가 2V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계산을 했었죠. 2V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압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저항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를 이용해서 V는 2V였고 여기는 3ohm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 개의 저항값이 같죠. 그래서 전압도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다 같고 저항도 3위로 다 같으면 맨 위에 3분의 2A 흐르고 두 번째 3분의 2A 흐르고 세 번째 3분의 2A 흐르죠. 그럼 요거 세 개가 모이면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세 개 더하면 3분의 6ohm 즉 3분의 6A 즉 2A 되죠. 우리가 얘기했던 2A와 일치합니다. 그죠? 자, 이런 옴의 법칙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회로 내부의 어떠한 점에 전류, 전압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전압을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우리가 처음에 2옴이라는 거, 배터리로부터 2옴이라는 전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아까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압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 2옴이 그러니까 2옴이 아니고 2A가 지금 여기 2옴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2옴에 2A 흐른다는 말은 V는 IR이기 때문에 이 저항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압 차이는 I는 2A고 R은 2옴이기 때문에 4V가 된다는 사실을 일부의 옴의 법칙을 그 회로 일부의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전자 회로의 어떠한 점에 뭐 전압이든 전류든 하다못해 저항이든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